윤서연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매일매일 쌓여온 침묵과 무시, 그리고 당연하다는 얼굴로 던져진 말들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을 뿐이다. 결혼한 지 10년. 사람들은 그녀를 강민재의 아내, 제 여사의 며느리라고 불렀다. 그 누구도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24층, 전망이 좋은 거실, 비싼 가구, 명품 식기.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 윤서연에게 허락된 공간은 부엌과 침실, 그리고 하루에 2번 정도 앉아도 되는 식탁뿐이었다. 서연아, 밥은 애 이렇게 짰니? 서연아, 내가 이렇게 먹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서연아, 집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최 여사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윤서연은 잘 나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광고업계에서 이름을 알렸고 그녀가 만든 캠페인은 해외에서도 상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지. 밖에서 너무 나대면 복이 달아난다. 강민재는 그 말을 말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잠깐 쉬어도 되잖아. 내가 벌잖아. 그 잠깐은 10년이 되었다. 윤서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최 여사가 정해준 시간이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 사이에 그녀의 하루는 사라졌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 병원은 다녀왔니? 여자 구실은 해야지. 우리 민재가 불쌍하지도 않니? 병원에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매번 결과는 같았다.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윤서연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자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윤서연은 우연히 민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문장은 너무도 선명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소라. 윤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왔다.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해? 피곤해요.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윤서연은 그 모든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다. 회사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 약속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다. 낯선 웃음소리,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소파 위 민재와 젊은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10년의 시간, 10년의 침묵, 10년의 포기. 며칠 뒤 최 여사는 윤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처럼. 민재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해. 너도 자유로워지고. 윤서연은 그 말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공허만이 있었다. 이혼 합의서 앞에서 최 여사는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가 욕심 부릴 생각은 하지 마.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집도, 돈도, 이름도 필요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자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윤서연은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은서연.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으로 살아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혼 후 윤서연은 성북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도 칸짜리 낡은 주택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그녀는 그 바람에 얼굴을 맡겼다. 이제 누구도 그녀에게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식탁에 어떤 반찬이 올라가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자루랑 이렇게 조용한 것이었나. 무엇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다. 은서연.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자루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녀의 전 남편 강민재와 시어머니 최 여사가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보인 얼굴은 변하지 않은 오만함과 차가움이었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최 여사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거 집 반은 요청서야.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원래 민재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 아파트는 결혼 전 제 명의로 산 집이에요. 계약서도 잔금 이체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마련해 준 거잖니. 아닙니다. 제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태주신 돈도 있고. 제 열사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래도 민재가 내 덕분에 아무것도 없이 나왔나. 결혼 10년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재는 한 발 물러서 조용히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방관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관이야말로 서연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던 이유였다. 며칠 후 서연은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를 받았다. 명의훼손 및 부당 이득 반응 소송장이었다. 민재의 이름으로 접수된 문서였다. 고소 이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연은 결혼 기간 동안 무직 상태였으며 시가에서 제공한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혼 후 시모, 시어머니에게 정서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사과 없이 외면하고 있다. 서연은 손에 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진짜 그들의 본심이었다.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은정, 오랜 친구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미친. 너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럴 순 없지.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 변호사 필요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다. 한지우. 대학 동문이었고 과거 몇 차례 광고 관련 프로젝트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에도 묵직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서연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연. 응,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지? 그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민재랑 최 여사.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어. 그들은 내가 조용히 살 줄 알았겠지.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시간 될 때 내 사무실로 와. 자료는 다 가져오고. 그리고 기억나. 예전에 내가 그랬지. 나더러 괜히 나서지 말라고. 히어로 같은 척 하지 말라고. 서연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힘든 시절 지우가 그녀를 도우려 했을 때
그녀는 그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며 밀어냈었다. 이번엔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우는 덧붙였다.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며칠 후 지우의 사무실. 서연은 서류와 증거자료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왔다. 지우는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료는 충분해. 오히려 저쪽에서 자살골을 넣었네. 이걸로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까지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줄까? 서현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만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어렵지. 지우는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혹시 그 집에 CCTV 설치돼 있었지 않아? 맞아. 거실 쪽에 블랙박스형 CCTV 있었어. 그때 최 여사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던 것도 녹화됐을 거라. 그 영상 받을 수 있어. 백업해둔 USB가 있어. 집에 가면 줄게. 지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전쟁을 시작해보자. 윤서연.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어깨에 기대어 쉴 수 있었다. 지우의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를 없던 사람 취급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라. 윤서연은 USB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걸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다. 며칠 후 한지우 변호사는 서연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고소 대상은 강민재와 최 여사,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터넷 계정 상처받은 어머니 90일. 그 계정은 그녀를 불효한 며느리, 무능한 여자, 불임녀로 몰아붙였고 그녀가 이혼한 뒤에도 끊임없이 악의적인 글과 사진을 퍼뜨리고 있었다. 지우는 추적을 통해 그 계정의 접속 IP가 강민재의 회사에서 시작됐다는 걸 밝혀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계정이 마지막으로 접속된 시간이었다. 바로 민재가 사무실에 출근해 있던 평일 오전 10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지우는 서연에게 말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이젠 반격할 차례야.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견뎌왔고 그 대가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진실은 그녀의 편이었고 증거는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지우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한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고 눈물이 고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 글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통, 침묵, 그리고 잃어버린 존재감에 대한 기록이었다. 저는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한 사람의 아내,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고 제 감정은 무시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의 인간적인 가치까지 부정당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첨부했다. 부동산 계약서, 본인의 은행 송금 내역, 그리고 CCTV에서 캡처한 이미지, 영상 속에서 최 여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뒤에서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엔 이렇게 썼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린 뒤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걸 내놓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SNS에서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전까지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과했고, 새롭게 그녀의 편에 선 이들이 생겨났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10년 동안 저걸 견딘다고, 대단한 분이시다. 얘 항상 여자만 죄인 취급받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와서 얘 나서지. 지금은 다 자기 말이 진짜라고 하지. 서연은 그 댓글들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다 읽은 뒤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은 증명이 필요하지만 자존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서연은 고민 끝에 한 유튜브 인터뷰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어떤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냥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회자는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요. 얘 아무 말도 못했는지, 얘 그렇게 오래 견뎠는지,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응원했고, 위로받았다. 그날 밤, 인터뷰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넘기며 온라인을 휩쓸었다. 댓글에는 위로와 지지가 가득했다. 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나도 내 인생에서 용기를 내야겠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반응은 곧 강민재와 최 여사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언론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서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해당 영상은 맥락 없이 편집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에는 더 큰 충격이 담겨 있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윤서연 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시모는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연은 기사를 본 뒤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예상했어. 반격은 언제나 감정에 호소하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차분하게,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해. 그는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히 기사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있었다. 다음 수는 우리 쪽이야. 법정에서 만날 준비를 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절대 다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아침 윤서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위해 다녀간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였다. 윤서연 씨, 검사 결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가고 의사의 말이 시작되면서 공기가 바뀌었다. 윤서연 씨, 혹시 과거에 자연유산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서연은 순간 멈췄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궁 내막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 변화로 볼 때 과거에 임신이 있었다는 징후가 분명히 보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5에서 7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임신, 유산.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어떤 의심도 없었다. 단 한 번, 복통이 심했던 날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서연은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들었다. 하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나? 혹시 그때 유산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너 임신했었어. 모르겠어. 병원에서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그때 엄마가, 그러니까 제 여사가. 순간 하은정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너 혹시 기억나? 그때 내가 매일같이 먹던 그 한약. 제 여사가 어디서 받아온 거라고. 서연의 손이 멈췄다.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최 여사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한약을 먹였다. 체질을 따뜻하게 바꿔야 아이를 갖지. 이건 산청에서 공수한 귀한 약이야. 애 낳고 나면 다시는 못 먹는다. 지금 몸을 만들어둬야 해.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어른의 말에 순응했고 믿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기 시작하고 몇 달 후, 그녀는 이유 모를 피로감, 메스꺼움, 심한 복통을 겪었다. 병원 가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그냥 지나쳤잖아. 그 말은 민재의 입에서 나왔던 무책임한 말 중 하나였다.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이전 처방 내역을 요청했고 당시 먹은 한약 성분 분석을 위해 지우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며칠 후 지우는 침묵 끝에 말했다. 이 약, 함부로 쓸 수 없는 생약 성분이 들어있어. 일반적으로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데 쓰이기도 해. 독성은 약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임신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어. 그걸 알고도 그건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건 명백한 선을 넘은 행위야.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주 꿈을 꾸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 손을 잡으려는 작은 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은 그냥 외로움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손은 어쩌면 그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이의 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흰천 위에 촛불을 올리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안해. 엄마가 널 몰랐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존재했던 생명을 처음으로 제대로 애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지우에게 말했다. 이걸 공개해야 할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해야 해. 이건 너의 이야기야. 그녀는 영상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반박이 아닌 진실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안에 있었던 그리고 사라져버린 생명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영상 속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고 모니터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 이제 윤서연은 더 이상 침묵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았고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윤서연의 영상이 공개되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과 진실에 공감했고 지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강민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강민재는 회사에서도 조용히 지내던 평범한 팀장이었지만 영상이 퍼진 후 그는 사무실에서 수군거림과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 일부 고객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그날 밤 민재의 어머니 김영애는 집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내가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 거야. 그 여자는 우리가 키워주고 도와준 덕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젠 남편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민재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울렸다. 제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뭘 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김영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윤서연의 브랜드와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 그리고 민재를 다시 통제할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불륜 스캔들 조작이었다. 김영애는 민재의 회사 후배인 박지연이라는 인턴을 이용했다.
지연아, 내가 민재랑 친하잖아. 조금만 협조해. 그 여자한테 흔들리게 해. 회사에 퍼뜨려야 한다. 박지연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급여와 승진 약속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다. 며칠 뒤 윤서연이 유출한 사이 지연은 민재와 카페에서 있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사진 속 민재는 윤서연의 브랜드와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고 김영애는 그것을 조작하려 민재가 다른 여자와 만났다라는 댓글과 함께 익명 계정으로 올렸다. 인터넷은 다시 폭발했다. 사람들은 윤서연의 영상과 동시에 흘러나온 익명의 글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모든 걸 꾸며냈다는 게 사실일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다고. 그럼 그녀는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윤서연은 즉시 그 소문을 확인하고 자신의 팀과 지우에게 연락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번엔 계획적으로 공격이야. 우리가 움직여야 해. 지우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자. 박지연이 찍은 사진, 댓글, 계정 로그, 그리고 민재와 관련된 오해를 해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해. 이번에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상대의 모락을 드러내는 거야. 윤서연은 자신의 브랜드 사무실로 들어가 모든 CCTV 기록과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진 파일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민재가 지연과 단순히 상담차 카페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 그녀는 곧바로 온라인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히 반박만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공개할 것이었다. 하지만 김영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압박하고 윤서연이 사업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 고객과 거래처의 루머를 퍼뜨렸다. 민재 팀장 안에 사기와 모함의 여왕이다. 브랜드는 겉보기만 좋고 실제로는 신뢰할 수 없다. 민재는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그는 윤서연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과거에 그녀에게 실망을 주었던 기억 때문에 망설였다. 서연아, 이번에도 나 때문에 미안해.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윤서연은 브랜드 SNS 계정을 통해 상세한 사실 공개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박지연이 찍은 사진을 분석하여 민재와 지현의 위치와 시간,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 사진 속 모든 움직임, 주변 CCTV 기록, 카페 영수증까지 증거로 첨부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리했다. 첫 게시물과 함께 5분 만에 수천 명이 공유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서연의 편을 들었다. 이번엔 진짜 사실이 드러났네. 여왕이 아니라 정의의 사람이다.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했어. 믿을 수 있어. 인터넷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윤서연의 정의로운 대응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김영희의 루머에 흔들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윤서연의 철저한 증거와 논리, 그리고 차분한 태도는 점점 더 많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왔다. 그날 밤, 윤서연은 지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지우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덜을 놓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이제 마지막 공격만 남았어.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힘과 결단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능동적인 전략가이자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주체적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연은 다짐했다. 이번에는 거짓과 모함이 아무리 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정의를 끝까지 지킬 거야.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보이는 아파트 불빛과 밤하늘 속 달빛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비추며 다음 싸움을 위한 힘과 결의를 안겨주었다. 며칠 뒤 윤서연은 계획한 대로 공개적으로 김영애와 강민재를 상대할 무대를 마련했다. 서울의 한 소규모 법률사무소, 기자와 온라인 미디어가 입구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 재생을 지지하는 팬들과 여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였다. 윤서연은 차분하게 입장했다. 파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단단한 눈빛.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준비된 전략을 다시 확인했다. 반대편에는 김영희와 민재, 민호가 앉아 있었다. 김영희는 여전히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혔지만 지난 몇 주간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후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창백했고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모함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CCTV 영상, 카페 영수증, 박지연이 찍은 사진,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김영애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흔들었지만 이미 마음속 불안은 멈출 수 없었다. 윤서연은 영상을 재생했다. 복도 CCTV 속 김영희의 모든 연극, 민우에게 문을 두드리게 명령하고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의 자막으로 정확한 시간과 사건의 흐름이 표시되었다. 기자들과 온라인 생중계를 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게 진짜라고. 영상 속에서 그녀가 직접 조작한 장면이 명확해. 서연의 차분한 설명과 증거 제시는 모든 혼란을 정리했다. 그때 김영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럴 리 없어. 그 여자가 모든 걸 꾸며낸 거야. 내 아들 민재까지 속였다고. 민재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윤서연, 넌 진짜 사기꾼이야. 내 아들을 모함하고 내 이름까지 더럽혔어. 윤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모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모두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법과 논리, 그리고 기록을 통해 보여드리는 진실입니다. 그때 민우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이제 멈추세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있어요. 김영희는 민우의 말을 듣고도 쉽게 진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다. 윤서연은 두 번째 자료를 띄웠다. 박지연이 찍은 사진과 함께 사진이 찍힌 시간과 민재가 단순히 카페 상담을 위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CCTV와 거래 영수증을 공개했다. 보세요. 민재 씨는 윤서연과 전혀 사적인 접촉이 없었고 이 사진이 보여주듯 모두 정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애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민재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윤서연의 정확한 증거와 논리 앞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지우가 자료를 보완하며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과 모함이 얼마나 쉽게 퍼지고 사람을 파괴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윤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올린 SNS 글과 증거 캡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올린 글과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김영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민재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김영애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거짓과 모함이 끝나고 더 이상 저와 제 브랜드, 제 가족에게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재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숙였다. 서연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 제발 용서해줘. 윤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에는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윤서연의 침착함과 증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영애와 민재는 결국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들의 잘못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지우와 함께 브랜드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준비한 증거와 논리로 모든 것을 드러냈으니까.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법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강인하게 살아갈 거라. 멀리서 비치는 서울의 불빛과 달빛은 그녀의 거리를 환하게 비추며 다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윤서연이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힌 후 사건은 곧바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사건 영상과 증거 자료가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분노와 지지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진짜 정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윤서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싸워서 얻은 승리자다. 하지만 이 반향은 단순한 공감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영애와 강민재는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파트에서의 권위도, 회사에서의 신뢰도, 이웃들의 시선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의 보류했던 과거는 빠르게 사라지고 남은 것은 사회적 낙인과 깊은 수치심뿐이었다. 민노는 가족의 몰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은 혼란과 실패가 결국 유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다. 민노는 자신에게 남은 빚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며 절망에 빠졌다. 윤서연은 이러한 결과를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삶과 브랜드 재생의 성장에도 집중해야 했다. 진정한 승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미래를 지키는 것.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곧 이어질 법적 절차와 여론 대응을 준비했다. 며칠 후 윤서연은 변호사 지우와 함께 정식으로 명의훼손 및 모욕죄로 김영애와 강민재를 고소했다. 법원은 그녀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증거 영상, SNS 글, 사진, 이메일, 그리고 거래 내역과 CCTV까지 모든 자료가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었다. 법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영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다. 민재는 초라하게 앉아 얼굴을 숙였고 민노는 뒤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반면 윤서연은 차분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자신이 겪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재판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피고 강민재, 그리고 김영애, 제출된 자료와 SNS 글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합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네, 인정합니다. 김영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증거의 무게가 두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호함과 결의가 공존했다.
이제 정의는 실현될 거야. 그리고 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법원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김영우와 강민재는 박서연에게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 또한 3대 일간지와 개인 SNS에 공개 사과문을 7일 내로 게시할 것. 김영애는 판결을 듣자마자 눈을 뒤집고 기절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으며 민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드디어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과 시민들은 그녀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윤서연 씨,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을 직접 보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 나아가려 합니다. 윤서연은 그날 밤 지우와 함께 브랜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정의와 진실이 이제는 모두에게 전해졌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브랜드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해. 진정한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니까. 며칠 후 브랜드 재생은 새로운 컬렉션 준비에 들어갔다. 윤서연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작품에 녹여 여성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번 컬렉션은 기존과 달리 더 큰 의미와 메시지를 담았다. 이 과정에서 윤서연은 자신을 믿고 도와준 친구 수진과 변호사 지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함께라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재생의 새로운 컬렉션 런칭 날, 많은 여성 창업자와 소비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그들은 윤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를 배우며 감동했다.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진정한 롤모델이에요. 윤서연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싸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만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윤서연은 지우와 함께 브랜드 사무실 테라스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얻었어요. 윤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내 삶과 내 브랜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성장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멀리서 서울의 달빛이 반짝이며 윤서연과 지우,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삶을 환하게 비추었다. 모든 싸움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재생과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다. 판결이 끝난 후 윤서연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고통과 배신이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브랜드 재생은 단순한 주얼리 브랜드를 넘어 그녀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담는 상징이 되었다. 첫 번째 새로운 컬렉션 런칭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서울 강남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행사장은 윤서연의 팬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여성 창업가, 예술가, 그리고 평범한 소비자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정말 놀라워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윤서연 씨처럼 자신을 지키고 삶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 본받고 싶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차분히 연설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주얼리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을 통해 여성 모두가 자기 삶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재생입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윤서연은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수진과 지우는 그녀를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차례죠. 지우는 그녀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오늘의 의미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작은 선물이에요. 윤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재생 컬렉션의 새로운 시그니처 반지가 있었다. 푸른빛 보석이 불사조 모양으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나를 위한 건이자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삶과 꿈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후 그녀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여하며 재생은 한국 여성 창업과 디자인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윤서연은 단순히 판매를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컬렉션마다 강인함과 지혜, 자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녹아 있어 보는 사람마다 감정을 흔들었다. 브랜드가 성장하는 동안 윤서연의 개인적 삶도 천천히 변화를 맞았다. 지우는 여전히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이번에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 윤서연은 지우와 함께 있는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진정한 동반자가 있어. 그녀는 또한 수진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다. 수진은 윤서연의 브랜드 운영과 재정, 행사 준비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만 너의 힘과 용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윤서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야. 브랜드 성장과 함께 윤서연은 자신의 삶의 균형에도 집중했다. 오전에는 디자인과 창작에 몰두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지우와 함께 휴식을 취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창의적이고 호기심 많게 성장했다. 서아는 아빠와 놀면서 관찰력과 창의성을 키웠고 오녀는 엄마와 함께 그림과 디자인을 즐기며 섬세함을 배웠다. 윤서연은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을 보며 과거의 고통과 싸움이 단순히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은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윤서연은 SNS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김영애와 강민재가 또다시 당신을 흠집내려고 하고 있어. 이번에는 다른 수법을 쓰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이 아무리 시도해도 나는 준비되어 있어. 과거보다 강해졌으니까. 윤서연은 지우와 상의해 필요한 증거와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과거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재생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 스케치를 마치고 지우와 함께 수영장 테라스에 앉았다. 오늘 하루도 잘 마쳤네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이제 너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서 삶을 설계하고 있어. 윤서연은 달빛 아래에서 깊게 숨을 내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가족과 브랜드를 지킬 거야.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손을 뻗어 달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나의 강인함과 재생,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해.
그리고 윤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평온과 만족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끝없는 싸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를 스스로 설계하는 강인한 여성으로서 세상 앞에 서 있었다. 윤서연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평온은 언제나 예부의 위협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사무실로 들어온 한 통의 이메일이 그녀의 심장을 잠시 멎게 했다. 박서연님, 김영애와 강민재가 이번 주에 또다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이 예상됩니다. 모든 증거와 대응 계획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윤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공포와 분노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심으로 바뀌었다. 지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서연아, 이번에도 준비되어 있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과거처럼 당할 필요는 없어. 이번에는 내가 주도할 거야.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정리할 거라. 그날 저녁, 윤서연은 수진과 함께 카페에 모였다. 수진은 이미 인터넷에서 김영애와 강민재의 새로운 활동을 추적해두었다. 서연아, 그들은 이번에 SNS를 이용해서 너를 공격할 계획이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영상, 계약서, 은행 내역, 병원 기록까지 모두 재정리했어. 윤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이 나에게 던지는 허위 주장과 모욕을 세상에 명확히 보여줄 거라. 그 주말, 서울 강남의 재생본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다. 윤서연, 지유, 수진, 그리고 소수의 핵심 직원들이 모여 전략을 점검했다. 우선 그들의 메시지와 SNS 게시물, 모든 법적 증거를 한데 모아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는 그 어떤 비방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와 증거로 맞설 것입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홀로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선택할 거야.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배신, 그 끝에 남은 나의 강인함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그녀는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거야.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나는 승리할 거야. 다음 날, 김영애와 강민재는 또다시 그녀의 브랜드와 명예를 공격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SNS 게시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윤서연은 이미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복도 CCTV 영상 전체 공개였다. 김영희가 과거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민우에게 지시를 내리며 욕설과 협박을 퍼붓던 장면이 담긴 15분짜리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법적 증거 자료였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혼인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경찰 진술서까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공개했다. 세 번째는 의료 기록이었다. 김영희의 고혈압 진단서와 뇌졸중 관련 기록, 과거 그녀가 연기했던 소란과 실제 건강 상태를 명확히 구분했다. 마지막으로 윤서연은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김영희와 민우가 함께 연극적으로 꾸민 상황과 그녀가 기록해둔 실제 사건을 대비시켜 보여주었다. 이 모든 자료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에 공개되자 세상은 순식간에 요동쳤다. 익명의 비방글과 댓글은 폭발적으로 사라지고 윤서연이 공개한 증거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모든 허위 주장을 뒤집었다. 수천 명의 네티즌이 윤서연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언론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김영애와 강민재는 이번에도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소란으로 끝날 수 없었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다. 윤서연은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지우는 그녀의 곁에서 단호하게 서 있었고
수지는 증거자료와 증인을 준비했다. 김영애와 강민재는 자신들의 부정행위와 허위 주장을 부인했지만 윤서연이 공개한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신뢰할 수 없으며 원고 박서연의 공개 자료와 증언이 명백히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명의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김영애와 강민재는 법정에서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윤서연은 차분히 판결을 듣고 마음속으로 과거의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끝났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어. 판결 후 윤서연은 브랜드 재생의 두 번째 컬렉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작품을 넘어 강인함과 재생의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텔링 주얼리였다. 수진과 지우는 그녀의 곁에서 디자인, 마케팅, 법적 안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윤서연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올바른 정의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 옥상에서 윤서연은 지우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제 내가 이긴 거야. 과거의 모든 고통을 딛고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어. 윤서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지우의 손에 얹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서로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거야.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미래야. 옥상 위에서 바람이 살짝 불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윤서연은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재생을 경험했어.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지 않아. 나의 삶,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브랜드는 나의 힘으로 지켜낼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과 승리의 감정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모든 고통과 배신, 모든 증오와 분노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윤서연은 확신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삶이 될 것이다. 윤서연은 법정에서 승리를 거둔 후 마음속 깊은 평온을 느꼈다.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지난 10년간 쌓인 상처는 이제 그녀의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브랜드 재생의 두 번째 컬렉션이 곧 출시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이번 컬렉션에 모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기로 했다. 이번 컬렉션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나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작품이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곁에는 지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나 친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윤서연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아, 이제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 그리고 그 자유는 너의 작품과 삶에서 모두 드러날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단단했다. 윤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우리 삶은 온전히 우리 것이야. 브랜드 재생의 새로운 매장은 강남의 오래된 빌라를 개조한 공간이었다. 전시 공간과 공방이 결합된 이곳은 윤서연의 디자인 철학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장소였다. 첫 번째 전시의 날, 그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수지는 항상처럼 활기차게 안내를 맡았고, 지우는 조용히 윤서연의 곁을 지켰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작품을 감상하다가 윤서연이 직접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에 점점 몰입했다. 이 작품은 지난 10년간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재생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 강인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관객들은 감동을 받았고, 전시장은 곧 활기로 가득 찼다. SNS에서는 전시의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윤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과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점점 채워졌다.
아침이면 지우가 커피를 내리고 윤서연은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며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냈지만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온이와 아니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고 그 시간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다. 윤서연은 아이들의 웃음과 호기심 속에서 지난 10년의 상처가 점점 희석되는 것을 느꼈다. 사업과 가족, 삶의 균형 속에서 윤서연은 한층 성숙해졌다. 브랜드 재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았고 여성 창업과 자기 표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윤서연은 세미나와 강연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었다.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재생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과 선택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돌아보면 김영애와 강민준, 민호가 남긴 상처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선택으로 파멸과 어려움을 겪었고 윤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러운 인과의 힘을 깨달았다. 누구도 나를 다시 억누를 수 없어. 내 삶은 내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을 어느 날 윤서연은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아들은 축구를 하고 딸은 나무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윤서연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너의 강인함과 지혜, 사랑이 모든 걸 바꿔놨어. 윤서연은 손을 지우의 손에 맞잡고 미소 지었다. 맞아. 우리는 서로를 지켰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지우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지난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고 앞으로의 삶은 우리 것이야. 윤서연은 지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응,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행복이 있으니까. 그들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윤서연은 마음속 깊이 감사와 평온을 느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배신, 모든 상처와 분노는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해. 브랜드 재생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 지우와의 사랑,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어졌다. 윤서연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분노를 완전히 놓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삶과 선택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매일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갈 거야. 그날 밤 윤서연과 지우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장난을 치고 지우는 조용히 와인을 따르고 윤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상처와 과거의 고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행복의 순간을 만끽하며 진정한 재생과 평온, 그리고 사랑을 완전히 경험했다. 윤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온전히 우리 것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윤서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바로 자유, 사랑, 그리고 강인함으로 쌓인 삶에서 온다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윤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미래의 모든 날들을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강인하며 무엇보다 행복했다.